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482페이지의 제77회 기출문제, FAT 1급 제77회 기출문제 실무 수행 여러분 풀어보셨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운동하자라는 회사로 문제를 냈고요. 운동용품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1번 문제 보시면은 회사 등록 수정 문제예요. 운동하자는 대표자 변경으로 역삼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 이거 발급받았다 하는 거고요. 대표자 명과 주민등록 번호 그리고 업종 코드 이 세 가지를 수정하라 하는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회사 등록에 가야 되죠. 거래처 등록 메뉴가 아니라 회사 등록. 시험 볼 때는 이제 회사 등록에 가면 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험 보는 회사 하나. 지금은 우리가 백데이터가 여러 회사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여러 회사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시험 보는 날에는 시험 보는 회사 하나만 있어요. 자, 대표자 김진선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셨어도 되고요. 주민번호 77020 2045 769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업종 코드가 여기 비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넣으면 업태하고 종목이 나타나도록 지금 비워 놨어요. 그래서 523931 여기다가 523931 이렇게 넣으면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에는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넣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1번이 끝났죠.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거래처 초기 2월 등록 수정 문제입니다. 운동화자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하는데 미지급금이잖아요. 이건 금방 입력할 수 있죠. 여기 코드가 있고 금액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기초정보관리의 맨 밑에 있는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여기 부채에 있는 미지급금 이거 클릭하고 여기다가 코드와 금액을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109 엔터하고 2800 플러스 33000 3 플러스 플러스 엔터 99602 6200 플러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밑에 차액이 0 이렇게 하면은 기초정보관리 문제 두 개를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보시면은요. 첫 번째 1번이 증빙에 의한 거래자료인데 주민세, 네, 주민세 영수증입니다. 8월 31일 법인 사업소분 주민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자, 주민세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 800번대 판매관리비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로 들어가셔서 8월 31일에 차변에 817 세금과 공과금 주민세 거기 영수증에 보시면은 납기 내에 55,000원 있잖아요. 55,000원을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으로 하시고 국민은행 보통이니까 코드에다가 국민 검색하셔서 국민은행 보통 98005를 코드로 걸면 됩니다. 대변에 55,000원 아유 55,000원 자산 감소 되겠습니다. 비용 발생 차변 자산 감소 대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어음 관련 문제. 자, FAT 1급의 거래자료 입력 문제에서는 어음 관련 문제를 하나씩은 꼭 내는 것 같아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10월 17일 헬스기어의 외상대금 1,770만 원 중에 일부는 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하고 우리가 지급했군요. 그러면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어음은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 나머지는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 자기압수표는 지급할 때도 현금, 받을 때도 현금이죠.
거래처리를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나머지 수표로 지급한 게 얼마인지 여기 나와 있군요. 1770 중에서 그러니까 770만 원을 수표로 지급했다는 얘기네요. 예, 조회해 볼 필요 없네요. 자, 그러니까 이 외상대금은 외상매입금이라는 얘기죠. 외상매입금을 1000만 원은 어음 발행했고 770은 수표로 지급했다. 자기압 수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0월 17일 일반 전표에 우리가 부채가 감소되는 건 차변이죠. 외상매입금 251. 거래처 코드는 헬스로 거래처를 검색해야 되겠죠. 금액은 17700 플러스였고요. 대변의 252 지급어음 700이 코드가 똑같아야 되겠죠. 헬스케어 1000만 원 지급하고 대변의 101번 현금이 거래처는 필요 없겠지만 엔터로 가면서 뭐 자연스럽게 헬스케어를 텍스를 복사하고 가도 아무 상관없죠. 770만 원 이렇게. 네.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입니다. 자기압 수표는 언제나 계정 과목이 현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 2번, 수행과제 2번 해야 되잖아요. 지급어음줄을 클릭하고 기능모음 자금관리 해서 발행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어음번호 확인해 주시고 엔터 치면은 커서가 어디로 가느냐 발행일로 가는데 발행일은 똑같아요. 10월 17일. 그래서 한 번 더 엔터 치면은 만기일로 가는데 만기일은 고쳐야 되죠. 2025 1217로 수정되어 있어야 돼요. 만기일이. 지급기일로 만기일을 고쳐줘야 됩니다. 자, 지급은행은 기업은행 지급지 그대로 맞으니까 커서가 벌써 위로 올라갔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죠. 여기에서는 이제 지급어음의 자금관리에서는 만기일, 그 다음에 여기 어음번호 입력할 필요 없이 더블클릭으로 검색하시면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표로 지급한 문제를 출제했네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대손해 발생과 설정. 주식회사 대한무역의 파산으로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중에 일부가 회수가 되어 국민은행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이 108번 코드잖아요. 우리가 이 대손 처리한 것이 회수가 되면은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코드는 109번이 돼야 돼요.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 증가시키시고 대변은 109번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금에 설정을 해두면 됩니다. 네, 가끔 이 문제 나옵니다. 지금 대손이 이번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손이 전기에 발생했어요. 전기에. 그래서 이 대한무역의 300만 원을 우리 회사 장부에서는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대손 처리했다는 것은 장부 정리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후에 우리가 금년에 이 대한무역으로부터 일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야죠.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을 받은 게 아니라 대손 충당금에 충당시키는 걸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왜 받은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외상매출금은 없는데 작년에 그 대손 처리할 때 외상매출금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대한무역 거를. 그러니까 그걸 받은 걸로 할 수가 없어요. 대손 처리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거 가끔 나오니까요. 자, 10월 21일 거. 그래서 차변이 103번, 그리고 은행이 국민은행 보통 코드 들어가 있어야 되고, 300만 원, 대변이 109번이어야 돼요. 109번. 300만 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일반 거래, 기타 일반 거래, 여비 정산서가 있어요. 10월 28일 출장을 마친 영업부 직원의 여비를 정산하고 차액은 현금 지급했다. 현금 지급한 건 대변의 현금이고요. 가지급금 정리하는 문제예요. 10월 24일 거래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 그랬는데 뭐 10월 24일 거래 물론 조회해봐도 되겠지만 여기 보니까 조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 지급받은 금액 여기 나와 있고 김하성 사원의 이름 나와 있으니까 김하성의 가지급금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이거 조회해 보셨죠? 예, 저는 조회 여러분이 해보셨으니까 안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10월 28일 일반전표에 대변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는 대변에다 정리합니다. 김하성 사원 코드에 넣어줘야 되고요. 50만 원 거기 정산서에 나와 있어서 알 수 있었고요. 차변에 812 여비교통비. 예. 출장비가 여비교통비죠. 거기 보면은 실제 지출액 해가지고요. 60만 원 이렇게 됐어요. 숙박비 25, 식비 15만 원, 교통비 20만 원. 다 합치면 6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비교통비 비용 발생 60만 원. 그러면 이제 대변에 현금을 지급해 줬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대변에 101번 현금 10만 원 지급해 줬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야 되는 개정 과목은 134 가지급금. 요것만 거래처를 꼭 넣어줘야 되고 나머지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 가지급금의 정리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사무실 복사기를 수리했어요. 그리고 대금을 현금 지급했으면 출금전표로 작성하면 쉽겠고요.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하면서 수익적 지출이다 그랬어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사기 수리한 비용은 가장 적합한 계정 과목이 뭐냐면은 수선비예요. 수선비. 네,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라는 의미니까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단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라고 하면은 자산으로 처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사기를 수리한 것을 자산 처리하라고 하면 뭘로 하면 될까요? 네, 비품으로 하면 돼요. 비품으로. 자, 지금 여기서는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수익적 지출. 그래서 출금전표로 수선비 입력해주면 되죠. 그래서 날짜가 10월 31일이니까 10월 31일 9번에다 출금 수선비 800번대가 어떻게 될까요? 820 쭉 가서 2만 원 엔터 하시면 끝나는 거죠. 자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 자, 거래자료 입력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좀 특이한 것은 이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이 회수되었다는 거. 요게 최근에 우리가 76회, 75회, 74회 풀면서, 안 나왔던 유형이었는데, 툭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가끔 나올 수 있어요. 다음은 부가가치세 문제 보겠습니다. 과세 매출 자료 11번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과세 매출은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에다 미리 받은 선수금 여기 계정과목까지 알려줬네요. 선수금 3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차변의 선수금과 외상매출금 이렇게 되겠죠. 거래 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를 이용하라.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자, 7월 12일 메인 매출 전표 잘 입력하셨죠? 유형은 11번으로 해야 되고요. 복수거래 해가지고 150만 원.
100에 80만 원. 확인. 예, 거래처는 사랑 스포츠. 전자세금난 처음에 비워두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했겠죠? 내려와서 차변에 선수금. 선수금 부채를 감소시켜 줍니다.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나머지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죠. 5640 플러스 마지막에 탭키. 그래서 거래처 고칠 건 없죠. 전부 다 사랑 스포츠고요. 차변 대변 594만 원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자세금위원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해야 될 수행과제 2번이 있죠. 7월 12일부터 7월 12일 엔터 3번 치시고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눌러주시고요.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기관서 클릭하셔가지고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한 다음에 매출조회 눌러주고요. 발행 눌러주고 확인해주면 됩니다. 네. 닫고 조회. 네. 딱 하면 여기 전자발행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77회 정도까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부가세 1번 문제는 너무 뻔한다. 네, 계속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문제를 계속 내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2번 매입거래인데 세금계산서입니다. 이때는 51번 아니면 54번이죠. 판매용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해라.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자,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51번이 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 날짜에 7월 20일로 유형은 50일로 여러분이 입력을 했고 품명은 트리플 덤벨 세트 수량 10 단가 50만 원 거래처에는 한 수건 가격이네요.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 입력으로 하시라 그래. 대금 관계는 밑에 그 세금 계산서 하단에 보면은 외상으로 거래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2번 외상 분개해 주시면 분개를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대변의 외상 매입금,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차변의 상품. 네. 상품을 구입한 거니까. 차변의 상품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면은요. 매출 거래인데 신용카드 매출입니다. 그러면 17번 카드과세 매출을 문제로 냈군요. 주식회사 요가의 상품 요가 매트를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네, 우리가 이걸 17번 과세 매출이라고 입력해야 됩니다. 자, 거래 날짜가 8월 13일이에요. 8월 13일 유형이 17 카드과세 매출 카드사 클릭을 해서 삼성카드 확인 네 품명에다가 요가 매트 해주시고요. 수량 단가 모르고요. 공급가액에는 88만 원을 입력해야 되죠. 그래야 80만 원으로 바뀝니다. 거래처는 요가야가 거래처네요. 요가야. 전자세금이 아니니까 방향키로 지나가고 분계를 카드 거래, 카드 분계하시면 돼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삼성카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대변, 상품 매출 대변입니다. 이 분계 잘 된 거예요. 이대로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매입인데 전자계산서잖아요. 그러면 계산서니까 53번 매입이 되죠. 53 면세 매입입니다. 매출거래처에 선물용 굴비 세트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이다.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 입력은 전자입력으로 해라. 네, 8월 30일. 매입 매출 전표의 날짜가 8월 30일이고요. 유형은 53 면세 매입입니다. 네, 품명에다가
굴비 세트 수량 10, 단가 5만 원, 거래처에는 수협 검색에서 중앙회. 전자니까 1번 전자입력. 분계는 보니까 이것도 외상으로 샀지만 이거는 우리가 상품이 아니에요. 예, 접대하려고 굴비를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합 분계해야 됩니다. 외상 분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뭐로 바꿔요? 접대비 813번 코드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대변은 외상이면 미지급금이 돼야 돼요. 미지급금 50만 원.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샀을 때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매입 채무 계정으로 부채를 인식하지만 이같이 굴비 같은 거를 외상으로 샀다 하면은 미지급금이라는 채무 계정으로 부채를 인식해야 돼요. 미지급금으로. 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주의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자료 설명을 읽다 보면은 매출거래처 선물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선물. 그러면 이제 선물이다라고 해가지고 접대비지. 접대는 불공이지. 이렇게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여기 유행을 면세로 해야 되는데 54 불공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틀리게 됩니다. 예, 엉뚱하게 이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공이라는 유형은요. 증빙이 세금 계산서이었을 때만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불공이라는 유형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4번의 경우는 증빙이 세금 계산서가 아니거든요. 예. 부가세가 없는 면세 거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공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착오를 범하지 않으셔야 된다. 예, 그래서 불공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요. 접대비라고 그래서 이건 맞아. 매입 매출 전표에서 접대비 관련된 건 불공이야. 예. 증빙이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 불공이라고 하면은 그건 무조건 틀려요. 예.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유형은 증빙을 기준으로 유형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빙이 지금 계산서잖아요. 그 계산서는 면세 거래예요. 면세 매입이니까 53 면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 계정 과목만 접대비로 해주면 돼요. 상품을 접대비로. 그리고 외상거래다 그러면 미지급금이에요. 여기서 이제 외상거래라 해서 분계를 2번 외상 분계하게 되면은 대변의 외상 매입금으로 고정이 돼 버리거든요. 못 고쳐져요. 안 고쳐지니까 이걸 혼합으로 해서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상매입금은 이제 매입 채무라고 하는 채무 계정이고 이 미지급금이다 그러면 일반 채무 계정이에요. 예, 이런 것은 일반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채무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재고자산 거래에서의 외상은 우리가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매입 채무로 외상 매입금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음에 5번은 전자세금계산서인데 내용을 보면은요. 면세 사업에 사용할 에어컨이라 그랬어요. 예.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본 거래하나요?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라고 보아야 된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고정자산 등록을 이렇게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에어컨이니까 비품으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고정자산. 자, 면세 사업에 사용할 구입에 대한 것은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예,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하는 사업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매입이 과세와 관련된 거라면은 매입세 공제 받아요. 그런데 그 매입이 면세와 관련된 매입이면 공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면세 사업자하고 똑같이.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우리 사업자는 과세와 면세를 겸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이 에어컨을 면세 사업장에서만 쓴다 이거예요. 그럼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에어컨 구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이게 바로 불공이라는 거죠. 이게 불공.
자, 9월 21일 거가 불공입니다. 그래서 9월 21일에 유형이 54가 돼야 되고, 여기서 이제 사유가 여기 4번에 있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요걸 클릭하고 선택해 줍니다. 분명히 에어컨이 되겠고, 거래처는 미래전자가 되겠고, 전자세금이다 보니까 1번 해주시고, 분계는 대금을 외상으로 샀네요. 그래도 혼합으로 해야죠. 상품이 아닌 건 외상거래도 다 혼합이에요. 차변을 비품으로, 상품을 비품으로 212로 고쳐주고, 대변은 아까 우리가 미지급금 사용했던 거 굴비 사고 미지급금이었죠. 이것도 에어컨 사고 외상이면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미래전자입니다. 이대로 두시고, 이 비품의 그 고정자산 등록을 할 때 취득금액을 부가세 포함해서 660으로 등록해야 돼. 예.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을 또 해야 되니까 전체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셔가지고 엔터를 3번 치시라고 그랬죠? 네, 계정 과목에서 더블 클릭해서 비품 212 확인하시고 주어진 코드가 1001, 그 다음에 에어컨이라고 입력하면 되고요. 취득일이 세금계산서 날짜인 2025-0921. 자, 기초과액이 아니고 단기에 취득한 것은 신규에다 넣어야 됩니다. 신규에다가. 그래서 660만 원. 자, 여러분이 3월에 시험을 보실 텐데 3월에 시험 보실 때 시험 보는 프로그램이 2025년도 프로그램이면 25년도 취득이 신규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3월달 시험 볼 때 프로그램이 바꾸어서 2026년도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본다. 그럴 때는 25년도 취득했으면 기초가 되고 이제 26년도 취득이 신규가 되는 거죠.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우리는 예, 연도는 바뀌었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25년도 회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5년도를 우리는 단기로 보고 지금 회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66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삼각 방법에 와가지고 정액 1번 해주고 내용 연수 여기 10번에다 5 입력해주고 800번대라는 건 기본값이 여기가 800번대예요. 그래서 이건 0번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럼 입력이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부가가치세 정리 문제가 나오죠.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고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시키고요. 차변의 부채가 감소되는데 그 개정 과목이 바로 미지급 세금이죠. 부가세 납부할 때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서 감소하고요. 거래처는 역삼세무서 코드 걸어주면 됩니다. 여기 거래처 코드 입력하라고 강조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반전표 입력사항이에요. 그래서 7월 25일 날짜에 차변의 미지급 세금, 미지급 금으로 하면 안 되고 미지급 세금이에요. 그리고 세무서가 역삼, 여기 통장이 찍혔죠? 금액은 2016 050,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이고 신한은행이네요. 신한은행 보통 2016 050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부가가치세
개 문제를 다 우리가 완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행이 결산이 남아있죠. 자, 수동결산이 자동결산인데요. 자료가 4개가 나왔네요. 보통 3개가 나오는데. 자, 1번 장기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라고 하면 이자 비용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것은 이자 비용이죠. 이걸 계상해라. 하면 차변의 이자 비용. 우리가 왜 그동안 안 했을까요? 이게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일까지 이거를 비용으로 인식을 못한 거죠. 자, 단기 비용인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 비용입니다. 이거 수동결산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첫 번째 전표가 차변의 이자 비용 931이고요. 금액은 120만 원. 대변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다. 미지급 비용으로 내년으로 가지고 가서 부채를 내년에 상계시킬 겁니다. 대변에 미지급 금으로 하면 안 되고 미지급 비용입니다. 비용의 예상을 문제로 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해라. 요거는 뭐 저기 자동 결산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 금액을 아까 우리 고정자산에 등록했던 비품 요거 요 44만 원. 예, 이걸 기억했다가 자,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44만 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 저장하고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다 저장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만이니까. 여기 이제 자산이 여러 개면은 이건 일일이 보고 입력하는 게 귀찮으니까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다가 저장했다가 그걸 자동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하나니까 그냥 440000 메모에다가 입력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말상품 재고액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모처럼 2가지 입력하는 문제를 냈군요. 자, 결산자료 입력에 가가지고 우리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기간을 입력하고서 확인을 누른다 이거죠. 기말상품 재고액 늘 요 문제가 나왔었죠. 여기다가 5천만 원 입력하시고 이번에는 하나를 더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감가상각비의 비품 여기다가 아까 44만 원이었죠? 44만 원 메모한 금액을 여기다 여기 고정자산 등록에 아까 입력했던 요 44만 원 여기다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를 누르죠. 그리고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하면은 일반 전표에 전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12월로 이렇게 매출원가 넘어왔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688, 057, 259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아니오로 작성을 하고 그러면 당기순이익 넘어왔죠? 688, 057, 259 그리고 두 개의 날짜를 여기다 입력합니다. 2026, 0226, 2025, 0226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전표 추가 눌렀을 거예요. 확인. 네.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를 여러분이 12월로 작성을 하고 여기까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 30분 내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평가 문제 답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